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몸싸움을 동반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 110명이 고발된 바 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이 조금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최입의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 청구, 48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 폭행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 청구, 40명을 기소유예,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미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경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국회 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 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 네, 이 내용이 방금 전에 좀 발표가 된 내용이라서요. 이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좀 긴급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 볼 텐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한간 있어 왔는데 이제 신년 초에 이제 이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네. 유용화 교수께서는 이 4개월 만에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지금 뭐 발표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 분석하고 일일이 다 검증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아쉽죠.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CCTV라든가 아니면 언론사의 촬영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서둘렀다면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은 좀 더 일찍 발표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번에 공수처법 통과될 때도 예. 좀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장석을 점거한다든가. 예. 좀 검찰이 이런 부분을 좀 일찍 발표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그래서 좀 이 페트로 수사를 왜 안 발표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절묘하게 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를 앞두고서 네. 절묘한 시점에 또 이 발표가 돼서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 일정으로 뭐 이 어떤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떨런지는 뭐 저희가 사실 뭐 좀 추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총평을 좀 들어봤고요. 김성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떤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국회법의 166조부터 168조까지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작동을 제대로 했다라면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사실상 무시된 상태에서 많은 폭력 행위들이 벌어졌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와 처벌이 굉장히 늦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찰 측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예.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국회 선진화법, 소위 말하는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약식 기소한 게 있고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게 있고요. 예. 어떤 거는 벌금형으로 해서 약식 기소만 하고 거기에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것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그리고 또 사실관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이 폭행 행위 말고도 이제 사보임과 관련된 부분에 예. 관련돼 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훼손 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법률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있을 국회 어떤 권력 행사라든지 국회의장의 사보임에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평론가께서 살짝 짚어주셨지만 고발 이후에 경찰 수사까지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뭐 발표 시점이 아까 미묘하다고 짚어주시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늦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발표했습니다만 굉장히 양이 방대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봐야 될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아쉬웠던 점은 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니까 빨리 발표를 했으면은 특히 이게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폭력처벌법 위반도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이 법이 제대로 특수공무의 집행 방해죄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선진화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물론 이 사건은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사안을 갖고서 여야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은 그거는 국회에서 그건 합법적으로 좀 순리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폭행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막고 또 그걸 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은 사실상 이 세계 경제 한 11위권에 있는 나라가 이런 사례가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울밖에 없는 것이죠. 네. 상당히 국회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합의와 협의, 토론을 통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히 이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이제 성추행 했던 이미자 예. 의원인가요? 네. 볼을 만졌다. 그것도 이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검찰에서 내렸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상당히 그게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사보임 직권남용 문제 이 부분도 정리를 했는데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그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파편이 있지만 지금 이제 16명인가 16분이 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 예.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 또 뭐 공동 감금, 폭력 또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런 부분들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네. 선거에서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한형을 받게 되면은 당선되더라도 예. 당선되더라도 낙선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간단한 법이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늘 결과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실제 만약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총선에도 뭐 의원들이라면 총선 출마 예정인 의원들이라면 네. 뭐 정당도 그렇고 다 총선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일단은 저희가 혐의별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각각 봤을 때
받고 있는 이 혐의와 뭐 물론 저희가 모든 인물들을 다 짚을 네. 수는 없는데요. 혐의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혐의에 따른 처벌까지도 혹시 저희가 지금 당장 예상 불가능한데 최대 어떻게 될 수 있다까지의 전망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짚을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네. 배제를 하자면은 예.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보 내용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당시에 이제 스크럼을 짜가지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내용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기소,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약식 기소 그리고 기소 유예에 나누는 기준이 이제 적극적으로 얼마나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네. 또 지위상으로 그것을 지시하는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행한 것이었는지 예. 등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이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드렸던 것처럼 첫 사례이기 때문에요. 예. 양형 기준에 대한 선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량이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에 비해서는 당 대표와 당시 원내대표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나머지 당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이제 보좌관들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직선거법이랑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선거의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일 전까지 형이 확정됐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상황은 물리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네. 두 번째로 이제 임무 개시 전에라도 확정이 되면은 이것이 반영이 되는데 예. 임무 개시 전에도 아마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다음 총선 선거에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고요. 예. 다만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37명,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 27명, 민주당 의원 10명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한국당, 민주당, 그러니까 양당 모두 사실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기소된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변호사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이제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재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대법원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그건 뭐 행여 빨라져서 뭐 1심이 나온다 그래도 아무래도 법원에서 아마 선거 이후로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천 문제인데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상당히 이렇게 중한 범죄 혐의를 갖고서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을 공천을 줬을 때 나중에 이것이 명확한 혐의라 그러면은 네. 이것이 재판에서 뭐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나중에 그 지역을 당선되더라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국회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형사법까지도 다 위반된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이제 봤을 땐 고민거리가 안 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볼상사나운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또 뭐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다 자기네들끼리 싸운 걸 검찰한테 또 갖다 바쳐요. 그럼 검찰이 또 그걸 바꾸서 판결이 아니라 기소를 하는 네.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 폭력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징계 강화라든가 국회 선진화법도 좀 개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뭐만 발생하면 다 그냥 고발하고 그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고발하고 뭐 직권남용이다 또 고발하고 이러한 사례들 결국 정치인들이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이 패스트트랙 부분도 예를 들면 사전에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제 이쪽에서는 패스트를 태워버리고 이쪽에서 몸으로 맞고 거기다 폭력까지 이루어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나경원 대표 아무리 판사 출신이라 그래도 이거는 법법 행위에 대해서 네. 책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이번 법은 엄중하게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좀 자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의 정치권의 분위기 저희가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깝게 나온 한국당의 반응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검찰 기소에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당연히 반발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명수도 차이가 나고요. 기소된 네. 불구속 기소.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 양에 있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그 정의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 합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을 폭력적으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방해한 거거든요. 이것은 의안가에 들어오는 팩스를 네.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개특위 열리는 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든가 그리고 또 그것을 막고 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 여론에 호소한다든가 아니면은 국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호소한다든가 언론을 통해서 호소한다든가 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통해서 뭐 협상을 한다거나 막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민주적 방식인데 네.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이건 사실상 시킨 건데요. 결국은 지도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안 따를 수 없죠. 예. 민주당 쪽 입장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반발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그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좀 맞고 서로 물리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검찰 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나 민주당은 크게 이렇게 물론 재판을 받겠지만은 크게 그 부분이 법원에서 크게 다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그 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조사에 불응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소속 수사 대상 중 4명 정도만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 조사 없이 수사 결과가 발표된 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소환 조사 없이 기소까지 하는 것이 2019년부터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당 의원들로서도 자신들이 소환을 계속 불응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객관적인 정황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거부한다면은 그 말은 사실 좀 역으로 말하자면은 소환 거부하고 소환 조사 없이는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와는 별개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